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뉴스를 장식하는 가장 뜨거운 소식은 단연코 반도체 거인들의 귀환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함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화려한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어떤 외국계 증권사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24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까지 제시하며 시장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길고 혹독했던 반도체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고 그 눈부신 태양의 빛을 온전히 흡수하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듬직한 반도체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가 가장 뜨거울 때 지혜로운 자는 시끌벅적한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와 어둡고 고요한 성벽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 숨겨진 아주 서늘하고 위태로운 전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이 무방비로 열려버린 성문의 뒷문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굶주린 추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초호황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마법의 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의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마치 홀린 듯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거대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능의 연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 장치가 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최고급 혈관이 필수적입니다. 그 굵고 튼튼한 혈관이 바로 HBM입니다. 이 HBM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얇은 반도체 칩을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수천 배로 넓힌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정상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율을 맞추기도 지독하게 어려워서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신의 영역과도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두 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수십 년의 내공으로 이 험난한 고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HBM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모델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공급 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거인들의 눈에는 이 마법의 돌만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공장의 생산 라인을 온통 이 HBM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자본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선택이 훗날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깊이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예 군대를 최전선으로 보내면 필연적으로 후방은 텅 비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거인들이 고부가 가치 상품인 HBM 생산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평범한 반도체 즉 범용 DRAM 메모리의 생산 라인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평범한 칩들은 거인들의 수익성 우선순위에서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당장 돈이 덜 된다는 이유로 생산을 대폭 감산하고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생태계는 참으로 오묘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면 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물건의 가치도 무섭게 폭등하게 됩니다. 거인들이 잠시 시선을 거둔 사이 잊혀진 평원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PC용 범용 DRAM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무려 8배 이상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도 20% 이상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가격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도 PC용 DRAM 가격이 전 분기보다 90% 가까이 더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NAND 플래시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산을 줄였던 평범한 반도체의 수익성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 어느새 마법의 돌이라 불리던 HBM의 수익성과 맞먹는 수준까지 턱밑을 추격해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구석에 버려졌던 딱딱한 빵 조각이 갑자기 최고급 스테이크와 동일한 가격표를 달게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다행히 전체 디램 매출에서 일반 범용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 뜻밖의 거대한 횡재를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가격 폭등은 호재인 동시에 끔찍한 위기를 부르는 진한 피 냄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기구한 장난이 시작됩니다. 거인들이 텅 비워둔 성벽 아래의 빈틈. 그곳에는 원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제재로 반도체를 굽는 첨단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 쩔쩔맸고 낡은 장비로 억지로 찍어내는 칩들은 불량품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수율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한파라는 끔찍한 사이클마저 그들을 덮쳤습니다. 수요는 없고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팔면 팔수록 천문학적인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잔혹한 하락기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저러다 거대한 적자의 늪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거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첨단 제품인 HBM에 몰두하느라 범용 디램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자 글로벌 시장의 물건이 씨가 말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기던 범용 반도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며 벼랑 끝에 매달려 죽어가던 중국 기업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완벽하고도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미친 듯이 8배나 올라가 주니 형편없던 수율로 간신히 만들어낸 저품질의 반도체조차 시장에 내다 팔면 막대한 돈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CXMT와 YMTC 같은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 피 같은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짐승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숨을 고르고 든든한 실탄까지 거머쥔 중국의 기업들은 아주 원초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텅 빈 시장에 난입했습니다. 바로 반값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비록 최첨단은 아닌 구형 모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PC와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쓸만한 디램을 현재 폭등한 글로벌 시장 가격의 정확히 절반 수준으로 전 세계에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을 핑계로 비워둔 영토에서 중국의 도발적인 반가 선언은 원가 절감에 목말라 있던 글로벌 제조사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기업 이익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간신히 버티던 그들에게 솟아오른 시장 가격은 잃을 것 없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보급품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서 팔 때마다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이익이 아주 쥐꼬리만큼 남더라도 일단 이 기회에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보겠다는 무서운 심산입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미국의 심장부를 무너뜨릴 때 썼던 무식한 물량 공세이고 2000년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을 몰아낼 때 썼던 그 지독하고 잔인한 치킨게임의 방식을 이제 중국이 우리를 향해 정확히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빗장을 열어둔 후방의 성문이 반값이라는 무겁고 둔탁한 파성태에 쿵쿵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차갑고도 냉혹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고 촘촘한 제재의 그물망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들의 생리는 정치인들의 구호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국가의 숭고한 이념보다 기업의 처절한 생존이 언제나 한 발 앞서기 마련입니다.
글로벌 PC 제조사들, 특히 미국의 자존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HP나 델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지금 중국산 메모리 칩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PC 시장은 이미 오랜 기간 성장이 정체되어 기업들은 단 1달러의 이윤이라도 더 남기기 위한 피 말리는 원가 절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이 8배나 올랐으니 그들의 영업이익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중국 기업이 한국산의 반값에 부품을 대겠다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CXMT의 반도체 칩을 연구소로 가져다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이수스나 에이서 같은 굴지의 PC 기업들은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이미 공공연하게 중국 파트너들에게 납품 협력을 간절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품질이 한국산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반값이라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는 수십 년간 맺어온 비즈니스의 의리도 이념의 명분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치인들은 워싱턴의 단상에서 중국을 규탄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정작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중국의 공장으로 발주 전화를 걸고 있는 이 지독한 모순. 이것이 바로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본에는 펄럭이는 국기도 맹세할 조국도 없으며 오직 장부의 흑자로 적히는 이익의 크기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서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CXMT는 DRAM 시장에서 세계 4위로 훌쩍 올라섰고 YMTC는 NAND 플래시에서 6위에 랭크되어 매서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시장 점유율은 5%에서 10% 수준으로 수십 퍼센트를 장악한 한국 기업들에 비하면 한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문제는 현재의 점유율이 아니라 그들이 확장해 나가는 무서운 속도와 섬뜩한 야심입니다. 이 두 중국 기업은 현재 상하이 인근의 거대한 부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첨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전 세계로 물량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D램 생산 능력의 20%를 오직 HBM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믿기 힘든 계획까지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YMTC 역시 우한 지역에 거대한 3공장을 건설하며 NAND 플래시를 넘어 D램 시장의 심장부까지 진출할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더욱 뼈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기술 격차가 우리가 안심하고 잠들 만큼 벌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HBM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4년에서 불과 3년으로 좁혀졌다고 진심 어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자금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여 시장에서 막대한 자본을 합법적으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눈먼 보조금에 이어 시장의 합법적인 거대 투자금까지 두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쫓는 자는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앞서가는 자의 넓은 등짝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죽어라 달리면 그만입니다. 넘어져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가 쓰러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쫓기는 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혁신해야 하고 당장의 막대한 수익을 내어 까다로운 주주들을 달래야 하며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에 밤낮 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벽을 방어하는 입장은 언제나 공격하는 자보다 갑절의 피로감과 공포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시간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째깍거리는 시계를 되돌려 반도체 제국이 피로 물들었던 과거의 역사를 뼈아프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첨단 기술의 경연장 같지만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누군가 피를 흘려 쓰러져야만 내가 살아남는 아주 잔혹하고 야만적인 검투사들의 투기장과도 같습니다. 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미국의 거함 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끈질긴 기업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메모리를 바다 건너로 쏟아내며 시장을 무섭게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인텔은 결국 그 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메모리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 일본이 영원히 전 세계의 반도체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도끼 품은 기업들이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묵묵히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빚을 내어 공장을 더 짓고 시장 가격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미친 전략이었습니다. 끝내 버티지 못한 일본의 엘피다와 유럽의 자존심 키몬다는 결국 비참하게 파산했고 대한민국은 그들의 식어버린 시체 위에서 메모리 시장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섬뜩하게도 이 역사의 평행 이론을 지금 중국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렸던 그 냉혹하고 교과서적인 방법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위 기술인 범용 시장을 반값이라는 무기로 초토화하여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금을 합쳐 상위 기술인 HBM 연구에 모조리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밑바닥부터 조용히 갉아먹어 들어와 어느 순간 거인의 심장에 치명상을 입히는 이 전략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막기 힘든 무서운 전술입니다. 과거 우리가 매섭게 휘둘렀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시간을 돌아 우리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굴레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두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가장 고통스럽고 복잡한 딜레마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굳건했던 방어선이 치명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앞쪽으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턱 밑까지 거칠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연구 개발에 끈을 놓거나 투자를 줄이면 미래의 막대한 먹거리인 인공지능 주도권을 단숨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등 뒤를 돌아보니 안일하게 버려두었던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이 반각 공세를 펼치며 안방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합니다. 범용 시장을 허무하게 내어주면 당장의 막대한 현금줄이 메말라버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거인들을 괴롭히는 딜레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다시 범용 디램 생산을 예전처럼 획기적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니 천정부지로 솟았던 디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삼성과 SK의 분기 영업이익을 수조원 단위로 무참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주주들은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느냐고 거세게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당장의 눈부신 수익성을 핑계로 HBM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범용 시장의 가격을 높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재무제표는 눈부시게 아름답겠지만 원가 절감에 목이 마른 PC 제조사들은 살기 위해 중국산 칩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거래처를 바꾸고 중국산의 품질이 생각보다 쓸만하다는 것을 깨달은 냉혹한 고객들은 두 번 다시 비싼 한국산 칩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미래의 거대한 영토를 통째로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경영진들은 아마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HBM과 범용 디램 사이에서 과연 어떤 비율로 공장의 기계를 돌려야 할지 단 1%의 미세한 생산량 조절이 조 단위의 운명을 잔인하게 가르는 잎이 말리는 눈치 싸움. 이것은 단순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영역을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돈잔치와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잔혹한 영토 전쟁을 동시에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압도적인 우위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 조잡한 저가 공세쯤은 끄떡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끈질기게 생존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의 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첨단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평준화되기 마련이고 결국 마지막 승부는 자본의 무식한 지구력과 목숨을 건 절박함에서 냉정하게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뼈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금잔의 달콤한 술을 마시면서도 발밑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고 뼈를 깎는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견제와 중국의 무자비한
자본 공세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다. 바퀴 사이에서 짓눌려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 이 나라 경제의 심장 박동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고단한 숙명일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평온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저 멀리 실리콘밸리와 상하이 그리고 평택과 이천의 거대한 공장에서는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세계대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라는 이 지독한 전쟁터의 성기업들 역시 매 순간 끊임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을 굳건히 막아서는 미국의 경쟁자들을 뛰어넘어야 하고 뒤통수를 서늘하게 노리는 중국의 CXMT를 따돌려야 합니다. 고수익의 달콤함에 깊이 취하지 말고 저가 시장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일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서 읽은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결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잔혹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창고에 맡겨둔 군자금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영원한 1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의 눈부신 영광은 내일의 생존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통장에 꽂힌 월급이나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의 붉은 수익률에 잠시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더라도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의 무게를 한 번쯤은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히 안전한 성벽은 없으며 튼튼한 성벽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잠들지 않고 끝없이 성벽 밖의 어둠을 정찰하는 깨어있는 시선뿐임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차가운 숫자들의 무자비한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만은 부디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처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심야의 경제 에세이를 조용히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